공무원 면접 공직관 질문 유형 100제입니다.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 관련입니다. 41번째 질문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긴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맞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도 고려하겠습니다. 만약 제 권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신속하게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협업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42번째 질문입니다. 업무 중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업무 중 실수를 하게 된다면 우선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작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수정 조치를 통해 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뉴얼을 숙지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검토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번째 질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조별 과제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원들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정 조원들이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려 했고 반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조원들은 참여 의지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팀원들 간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먼저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발표하도록 유도해 객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공통점을 찾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졌고 최종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소통과 조율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후에도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44번째 질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공무원으로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존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라 해결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기존 매뉴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라면 상급자와 협의하고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민원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위기가 온다면 신속하게 대기 시스템을 조정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번째 질문입니다. 공직자의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직자는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므로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자의 책임감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며 공직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6번째 질문입니다. 공직자가 위기 상황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황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우왕좌왕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분한 태도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판단력이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7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이 폭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원의 성격을 파악하여 긴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FAQ나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가 과중될 경우 동료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전자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을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48번째 질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자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실제 발생했던 행정 문제나 민원 사례를 연구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법령과 정책을 꾸준히 학습하고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업무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전 경험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49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인이 억지를 부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민원인이 억지를 부릴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원인의 입장을 경청하고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차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릴 경우에는 상급자와 협의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하여 공정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번째 질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상황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구조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의 긴급성과 해결 가능성을 분석하여
우선 처리할 업무를 정하겠습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빠르게 조치하여 전체적인 혼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협업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